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함께 100세까지 빛나는 여정에 함께할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100세 건강 리포트 내 안의 파워 자연 치유력을 깨워라 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이자 함께할 가치 있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로서 함께 이 영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늘 행복하고 유익하길 바라며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비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증세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적인 바람은 더 이상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최근에 활백이라고 불리는 활동적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왔으며 정부 또한 의학의 발전과 함께 풍족한 사회로 나가면서 2020년 내에 100세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고 고령 사회는 본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81세부터 3세, 건강 수명은 70에서 77세의 차이는 약 10년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한평생 동안 평균 10년 동안 만성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사라지는 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과 준비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료 상식을 기반으로 한 자연의학과 대체의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100세 시대 100세 건강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건강하고 오래 사는 100세 건강인을 그려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이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상에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 존재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39.3%로 가장 높고 뇌혈관 질환이 14.8%, 심장 질환이 12.8%, 자살이 8.8%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라 하더라도 금연, 금주, 건전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식습관 개선 운동 그리고 건강한 환경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자살에 대해서도 활동적이고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자연 친화적인 생활 태도가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연치유법입니다. 자연치유법이란 특별한 요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 공기, 물, 식물에 자연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여 치유되는 것으로 주장됩니다. 이는 생체의 방어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연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외적 치료 없이도 병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의사가 말하는 자연 치유력은 저자 가와시마 아키라 박사는 많은 사람이 자기 치유력, 면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면역력만 강화한다고 자기 치유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면역, 대사, 내분 비계, 자율신경, 정신은 유기적으로 체내 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강화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병이 치유된다고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연 치유는 원래 우리 몸이 가진 능력에서
질병이나 손상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으로 몸이 손상될 때마다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바르게 복원하려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연 치유는 인간의 다양한 질병과 고통을 몸에 가진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인체의 면역 기능과 회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환자의 단순히 신체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조화롭게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은 다양한 면에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다친 조직, 세포를 복원 재생 능력.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다양한 조직과 세포를 자체적으로 복원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처가 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혈액을 통한 정화작용. 혈액은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의 운행이나 물질이 운반은 물리적인 압력과 화학적 기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우울혈을 방지하면 자연의 정화작용이 활성화되어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자연 치유력. 동양의 한의학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 치유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항상성의 유지와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중시하며 한의학은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번째, 자연의학과 대체의학의 통합. 21세기 의료로서는 정통 현대화의 과학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술과 검증된 보안요법을 결합하여 통합의학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치유력을 중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의학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역력은 인체의 항체와 세포 등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통해 외부 공격에서 저항하는 능력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 능력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어 시스템. 몸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한 물질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백혈구와 림프구, 항체 등을 포함하여 각각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몸을 지키고 병원균에 대항합니다. 두 번째, 피부와 점막의 역할. 피부는 몸을 외부와 차단하여 병원균이나 유해물질을 침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호흡기의 점막과 섬모세포에도 외부의 이물질을 걸러내 몸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의 균형. 면역력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약하면 감염과 질병에 취약해지고 과도하게 강한 면역 반응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면역력.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염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의 영향. 환경의 변화, 특히 환절기와 같은 기후의 변화도 면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습도의 변화는 면역 시스템이 적응에 도전을 주어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력. 스트레스가 가장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로 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증가하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면역세포에 할당되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역력은 면역 시스템과 여러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며 이러한 균형은 건강한 생활습관,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환경 적응 등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연치유에 대한 이해. 자연치유는 병이나 부상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병원균이나 체내에서 발생한 각종 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자체 방어 기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별한 치료 행위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학설에서부터 출발하여 현대의 통합의학, 자연의학, 예방의학, 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키워드로 의사의 임무는 환자의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을 돕는 것이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황제내경을 통해 인간의 생사와 만병의 근원이 음양허실, 한열의 조절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조절하지 않고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는 자연치료의 표준화된 과학적 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세포의 생명력, 면역력 증대, 항상성 유지 등을 강화하여 몸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내어 질병을 치유하는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보건 및 예방의학 분야에서 안전성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력 활성화 요소. 사람은 타고난 자연치유력을 가지고 있어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자연치유를 방해하는 치료법이 보급되면서 자연치유에 의한 질병 해소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자연치유력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흙, 음식, 주거환경, 영적 안녕, 적절한 활동, 인간관계 등이 그 중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편리함 추구로 인해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각종 폐기물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이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 유해 화학 물질이 널리 퍼져 있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햇볕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이 흡수를 도와주어 강건한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주며 기분을 개선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햇볕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 1회에 15분에서 30분 정도의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햇볕을 즐기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식사 후 짧은 산책이나 햇볕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이 햇빛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절한 햇빛은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빛은 산책을 통해 호흡기 계통을 청소하고 실내 환경을 환기시키며 공기 정화용 식물을 키우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공기에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와 질소가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 몸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도시에서는 경제활동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대기 중에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어 공기의 질이 점차 악화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유해물질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탄화수소 등의 기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꽃가루, 미생물, 염화물 등의 무기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산소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각종 질병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및 2차 세균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불쾌감과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숲길, 산책이나 자주 환기시키는 것, 공기 정화용 식물을 키우는 것 등은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호흡기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기농 생집이나 바다풀을 섭취하여 체내를 정화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물 역시 생체 향상성을 유지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지구의 70%도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은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광천수, 육각수, 알칼리 환원수, 해양 심층수, 탄산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비싼 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오염되지 않고 몸에 흡수만 한다면 생수로도 충분합니다. 물은 대사를 촉진시키며 생체 향상성을 유지하고 체내 독소나 발암물질의 농도를 낮추어주며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병, 불면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식사 후 즉시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천연 광석을 활용하여 얻어지는 물로 환원력을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칼리 환원수를 음용한다면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휴식, 영양, 그리고 인간관계는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적절한 휴식. 현대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과로 인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가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식은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올바른 영양 섭취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 지방 등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적절한 시간 동안 소화되도록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활동과 원만한 인간관계. 적절한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책이나 운동은 휴식의 일환이며 자연 속에서 이를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소통과 연결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햇빛, 공기, 휴식, 영양, 인간관계를 모두 균형 있게 챙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화학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밥상을 책임지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된 몇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자연식 재료 활용. 가능한 한 식품의 화학물질이나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에서 나오는 원재료를 활용하세요.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이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식재료 활용.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양소를 더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있는 식단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바다풀과 생선 활용. 바다풀과 일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 등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미 잡곡과 함께 유기농 채소,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식품 사용. 부족한 영양소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과 함께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식사 준비 과정에서 화학물질 최소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화학물질이나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세요. 가정에서의 건강 식습관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밥상을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이 자연식 재료를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는 것은 가정의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생리활성 물질이 필요한 개인들은 유기농 채소 생즙과 과일 생즙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이 증가하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에서 얻어진 목성이 없는 풀, 나무, 꽃, 열매 등을 활용하면 약 없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며 특히 오랫동안 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활동은 누워서만 있다면 위험하며 걸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행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해발 200m 이상 지점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가 많은 이유는 햇빛, 공기, 물 외에도 걷기와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농사나 나무 작업은 걷기와 운동을 결합한 활동이므로 이러한 일을 즐기면서 진행할 경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걷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가끔은 무기력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걷기를 일상적인 활동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 질병이나 질환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혈액의 점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혈액이 낮을 경우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하고 체온이 높을 경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특히 몸에 충분한 옷을 입고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자가 치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적절한 양에서 인체가 호르몬을 분비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가 치유 능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휴식과 적절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식습관 유지. 올바른 식습관은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은 몸이 올바른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및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올바른 대사를 지원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연 치유를 촉진합니다. 네 번째, 자연 환경과 교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능한 한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휴식과 활동을 조화롭게 유지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약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한다. 서양 의학에서 처방하는 약의 대다수는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병의 원인이 되는 몸과 마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치유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약의 사용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대신에 원인에 대한 접근과 자연 치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요법으로 마음을 깨운다. 자기 치유력을 깨우는 단계로 몸을 접촉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대체의학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만성적으로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내장이 압박을 받아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디워크 요법을 활용하면 몸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요법은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7가지 건강식품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7가지 건강식품입니다. 첫 번째, 진시황이 불로초, 백년초. 백년초는 수행자들이 순항하는 신선의 손바닥 같은 신비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선인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백년의 건강을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어 폐왕로수로도 불립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로서 알려진 백년초는 사포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오랜 전통에서 그 효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 남해 백년초 김상우 대표는 5년 이상 된 뿌리는 태사모로 불릴 만큼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서적에서도 그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있어 폐왕수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폐왕수가 기혈순환과 해독작용이 있으며 성인병,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 위염, 장염, 냉증 등에 효과적이라고 전해집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음식 중 하나인 마늘은 동의보감에서도 기를 원활하게 해주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늘은 원기를 끌어올리며 항암과 함영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주간 마늘의 알리신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섭취한 사람이 감기 발병률이 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건강 효과로 마늘은 세계 각지에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E는 백미보다 4배, 칼슘은 8배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미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주로 성분으로는 옥타코시놀, 베타글루칸, 비타민 B군, 아라비아 녹실란 등이 있습니다. 옥타코시놀은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 쉬지 않고 날아가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글리코겐이 생성을 촉진하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아라비 녹실란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미에 함유된 피트산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여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현미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표고버섯은 항암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의보감의 기운을 돋구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표고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레티난이라는 면역력이 성분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 베타글루칸. 표고버섯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바이러스 및 다양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이를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켜 잡아먹는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로써 항바이러스 및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티난. 표고버섯에 함유된 레티난은 암 예방을 돕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질병에 대한 자체 방어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버섯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비만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식품들은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김치.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요구르트보다 100배나 많은 양의 유산균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살균 작용을 통해 해로운 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화기관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된장과 청국장. 콩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과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나 사포닌 등이 활성화돼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간장. 간장은 담배와 술로 인한 니코틴 및 알코올 해독 작용을 도와주며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발효식품들은 다양한 영양소와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이 일부러 소비될 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뇌세포 발달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주로 DHA와 EPA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 성분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 DHA. DHA는 뇌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뇌세포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EPA. EPA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특히 편두통의 치료와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 가치가 높습니다.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폐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 고등어를 소비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홍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면역 효과를 가진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화학물이 면역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세노사이드. 홍삼에 포함된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폴리페놀. 홍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황산화 성분으로 작용하여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의 올바른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의학계의 임상시험과 연구 논문을 통해 홍삼의 면역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홍삼을 복용한 그룹은 독감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홍삼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도 맥스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스김이 제작한 영상을 즐겨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8년생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매일 열심히 촬영과 편집을 거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더 많은 소식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